장례식 가본 적이 없는데 상상이 되나요? 쌀밥이 가득히 퍼주고 장례식은 그 장례 그 메뉴 아마 이거 좀 위로가 되더라고. 뭐예요? 많죠. 한국 장례식장에 제가 그 잠겨 본 적이 없지만 TV에 보면서 또 다큐멘터리 이런 게 살짝 보는 게 있어요. 좀 조용하는 편?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이라도 음악이 나와요. 음악이 그 무슨 음악? 어떤 음악? 그 장송곡 그렇게 있어요. 네, 너무 그 뭐지 그 전통적으로 있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그런 소리에 그 장송곡을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 끝나면 화장하죠. 그죠? 화장하는 거고. 근데 베트남에서 물론 화장에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아직 토장해요. 네, 화장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점, 여기 한국에서는 그 장송곡이 없고, 근데 베트남에서 저희 나라에서는 장송곡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달라요. 장례식장이라는 게 그것도 시골에는 잘 없어요. 시내에는 많이 있고. 시골은 안 해요? 시골에서 장례식장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자기 가정에 집에서 장례식장을 해요. 집에서? 네, 집에서. 그것도 친척들 온 동네에 다 모여서 같이 그렇게 장례식장 하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에 있는 나이에는 그런 거 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한국 왔을 때는 한 번 참여했는데 재미있는 거 하나 있는데 거기 참여하고 가는데 그 돌아가신 분은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약간 그 예수 믿은 사람 가서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재미있는 거는 그 집 딸님 또 불교 믿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 불교 사람도 모시고 와서 막 땡땅땡땅 이렇게 했는데 아 이 어르신은 진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중국에서는 돌아가셨을 때,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보니까 뭐 지전 같은 걸 태우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가서도 푼푼하게 돈 좀 미신 같은 쓰라고 해가지고 뭐 지전, 뭐 노란 지전 같은 걸 이렇게 태워주고 그랬어요. 네. 근데 한국에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장례식 하면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하얀색 모자, 이제 전부 다 하얀색 옷이 심지어 신발에서도 하얀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사진 앞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요번에 아버님 장례식 해보니까 여자도 이렇게 우리 며느리잖아. 며느리 때도 이렇게 검은색 옷이 입고 저기서 서 있는 거는 계속 서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근데 그거 좀 다르더라고. 중국에서는 여자는 이제 손님 초대로 뭐가 오시면 이렇게 뭐 음식 갖다 드릴 거라 뭐 그냥 부엌 쪽에 주방에서 주로는 일하고 뭐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남자 위주,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장례식 사진 옆에 하고 손님 오면 이제 울고 막 이렇게 절을 하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여자도 절을 하고 남자도 절하고 이렇게 이거 좀 다르더라고. 저는 베트남 그 장례식하고 한국 장례식은 딱 하나 신기한 거는, 한국에서 장례식은요 분위기가 엄격하고 조용하게 지내잖아요. 그런 베트남은 완전 반대예요. 베트남은 장례식 어떻게 지내냐 하면 밴드 부르고 서커스도 부르고 정겹게 지내요. 한국 사람들 그거 보고 사람이 죽는데 왜 너들은 밴드 부르고 서커스 하고 막 정겹게 지내냐고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미 가는 사람은 가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너무 우울하지 말고 죽은 사람도 이제 좋은 길로 가라고 이제 노래도 부르주고 하는데 남아 있는 사람도 울지 말라고 그런 의미 있어요.
근데 한국은 완전 엄격하게 지내요. 그거 좀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过世 이렇게 세상에 떠났다, 이 사람 세상에서 떠났어, 이 약간 좀 슬퍼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에 이제 느끼는 건데, 이제 진짜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말 너무 이제 예쁘는 거예요. 아, 돌아가시는 거는 자기가 오시는 곳이 다시 돌아가시는 거고, 우리 할 때 영원히 이렇게 떠났다, 세상 떠났어, 이것보다는 더 슬펐더라고요. 아, 원래 있던 곳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좀 위로가 됐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관이죠. 장례식에서 이제 화장하러 가거나 아니면 산소 갈 때 이게 딸들이 길에서 누워요. 누워서 그 관에 지나가요. 상상이 되나요? 관 매는 사람이 있다, 양쪽을 매잖아요. 그럼 단들이 밑에 길에서 누워요. 그 관이 지나가. 이게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마지막 길이라서 딸들이 누워야 돼요. 아들은 안 누워요. 딸들만 누워요. 그 아버지한테 마지막 배려. 일단 색깔만 생각해보면 맞아. 예, 중국은 장례식이나 약간 흰색. 한국에서는 보니까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양말도 검은색을 신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지? 네, 맞아요. 의상 같은 거는 아까 얘기하듯이 이렇게 여자는 거의 이렇게 이제 어두워서 흰색 주로 이제 흰색 상의는 있고, 근데 남자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아들 손자 뭐 이렇게 남자들이 무조건 하얀 모자다가 하얀 옷이 하얀 바지 하얀 신발 비엘이 오잖아요, 흰색. 그래서 거기 하얀 천으로 신발 위에서 다 하고 이제 완전 그런 며칠 동안 그럴 식으로 하얀색. 그래서 중국 사람이 이제 좀 조금 괜찮아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흰색 모자는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장례 때는 흰색을 쓰니까 보통 이제 흰색 모자는 잘 안 쓰더라고. 장례식 가본 적이 없는데, 네, 장례식 갈 때 옷 어떻게 입고 가는지,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막 화려한 옷은 입지 말고 그냥 색깔 조금 어두운 색깔로, 보통 사람들 검은 옷 입고 가죠. 밥이랑 내 반찬 또 평소에 먹을 음식, 전통 음식 같은 거 있어요. 한국 아마 그 장례식은 그 장례 그 메뉴 아마 메뉴 우리 있는데 뭐 육개장 같은 거. 맞아요. 한국은 육개장, 그다음에 또 수육 우리 그쪽에는 뭐 수육, 뭐 편육 같은 거. 한국은 그런데 중국에는 뭐 크게 음식은 그런 거 네, 없는 것 특별한 같아요. 거 없을 특이하게 것 뭐 같아요. 네. 했던 거 기억이 없어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상시 먹는 음식 이렇게 집집마다 좀 달라요. 돌아가신 분이 자리해주고 싶은 음식 있으면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풍습이 달라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 들어가신 분 좋아하는 음식, 자기도 밥 먹는다 생각하고 차리는 식탁이 있어요. 그쪽에서 그 사람도 우리가 밥 먹으니까 그 사람도 먹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차리는 거지. 특히 베트남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제사 같은 상 이렇게 있잖아요. 꼭 필요한 거 하나는 그 삶은 달걀, 삶은 계란하고 그 다음에 살밥이요. 살밥에 가득 퍼주고 한 그릇 퍼주고 그 다음에 그 삶은 계란에 껍데기 까주고 위에 굽어넣는 거 그거 꼭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오는 분들이 그냥 식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집주인에 따라서 준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